지금까지 코너에서 풀렸던 떡밥을 알아보는 영상이 벌써 4번째 영상까지 와버렸습니다. 원래는 3편에서 끝내려고 했지만 영상 길이가 너무 늘어난 바람에 이렇게 4개의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저번 영상에서는 7흑의 미스테리 트레인 이후 럼의 정체라던가 스카치, 그리고 안기준과 이상윤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엔 7흑의 미스테리 트레인 이후 풀어진 또 다른 떡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떡밥을 알아보기 전에 이상윤과 스바루에 대한 떡밥을 얘기할 때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있어서 그것만 좀 말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주홍색 시리즈 에피소드 전에 장미가 스바루의 정체를 알고 싶어가지고 스바루가 차에서 자고 있을 때 스바루가 하고 있던 목도리를 벗기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바루가 목도리를 벗기려는 장미의 손을 잡으며 여긴 네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왜 장미가 스바루의 목도리를 벗기려고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네 영역이 아니다란 말은 스바루 본인의 정체가 들키면 안 되니까 장미를 막아세우기 위한 말로 대충 해석이라도 됐는데, 그때 당시 장미가 스바루의 목도리를 벗기려고 하는 행동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스바루가 항상 목을 가리고 다닌다는 것을 캐치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주홍색 시리즈에서 안기준이 스바루에게 목에 목소리 변조 초크를 차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목을 가리고 다녔던 거 아니었냐고 스바루를 몰아세웠을 때 와, 쟤 생각해보니 목을 드러낸 적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까먹고 말 안 하고 넘어간 해결된 떡밥은 이 정도고, 이제 새로운 떡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결된 떡밥은 세라의 가족에 대한 떡밥입니다. 우선 세라는 7흑의 미스테리 트레인에서 이상윤의 여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었는데, 코난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떡밥이라던가 이상윤 이외의 가족에 대한 떡밥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코난을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미란이가 세라를 보며 뭔가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라는 떡밥도 나오게 되고, 영역 밖의 여동생이라고 하며 세라와 같이 사진을 찍은 어떤 여자아이에 관련된 떡밥과 함께 이상윤이 아닌 또 다른 오빠에 대한 떡밥도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영역 밖의 여동생의 떡밥부터 보자면, 이 영역 밖의 여동생이란 여자아이는 세라의 휴대폰 배경화면 사진으로 첫 등장을 했었습니다. 코난은 이 여자아이가 세라와 너무 닮아 보여서 세라의 동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세라 본인은 자신에게 오빠만 있다고 말했어서 이 여자아이의 정체는 더 미궁에 빠졌었죠. 세라 역시 이 여자아이를 그냥 여동생이 아니라 영역 밖의 여동생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출연했던 여자아이는 코난의 이야기가 몇 번 진행되더니 실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라는 왜인지 이 영역 밖의 여동생이란 존재한테 깍듯이 대하는 것 같아 보였고, 이 여동생이란 여자도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럽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 여동생이란 여자와 코난이 마주칠 뻔한 순간도 생기는데, 그때 당시 이 여자아이는 코난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숨어드는 신체 능력도 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 능력을 보여준 에피소드에서 코난의 나비 넥타이형 음성 변조기를 가로챈 다음 직접 사건 해결을 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행동만 보더라도 이 여자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세라에게 코난을 시험해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도 나왔어서 대체 이 여자아이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했었습니다. 이 수상한 여자아이의 정체는 영역 밖의 여동생의 뜻이 나오게 되면 밝혀지는데, 영역 밖의 여동생이란 것은 영역 밖의 여동생을 영어로 하면 sister out of territory, 즉 sister에서 territory를 빼란 말이 됩니다. territory는 TER로 줄여 쓰기도 하니까 sister에서 터를 뺀 sis가 되는 거죠. sis란 영국 비밀 정보부를 뜻하니까 이 여자아이의 정체는 영국 비밀 정보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 비밀 정보부라는 것이 밝혀지고 세라와 닮은 부분, 그리고 세라가 여동생이 없다는 부분까지 결합이 되면 이 여자아이는 세라의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 이름은 메리세라였고 영국 비밀 정보부 소속이었던 여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리세라라는 인물은 왜 몸이 작아진 것이며 어떻게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메리는 영국에서 자신의 남편인 아카이 츠토무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아카이 츠토무를 만났지만 메리가 만난 인물은 진짜 츠토무가 아닌 베르무트가 변장한 가짜였습니다. 베르무트는 변장한 것을 들키자 그냥 메리에게 아포톡신 486구를 먹였고, 메리는 그 약을 먹고 괴로워하다가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원래라면 메리는 독약 때문에 죽었어야 했지만 도리나 장미처럼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어려지게 됩니다. 어려진 메리는 자신의 딸인 세라에게 찾아갔고 세라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설명을 하는 도중에 TV에서는 미네르바의 테니스 경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면에 갑자기 코난이 잡히게 된 거죠. 둘은 코난을, 아니 남도일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코난의 정체를 알아봤고 일본에 가서 코난에게 접근을 한 거였죠. 이렇게 메리세라의 떡밥이 풀렸고, 이렇게 메리세라의 떡밥이 풀리며 세라의 엄마에 대한 떡밥도 풀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라의 두 번째 오빠에 대한 떡밥도 풀리기 시작하죠. 세라가 어떤 에피소드에서 자신의 추리가 맞는지 오빠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저는 세라가 이상윤이 살아있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상윤에게 물어보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세라는 다른 오빠에게 물어본 것이었죠. 세라가 말하길 첫 번째 오빠만큼 두 번째 오빠가 똑똑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라의 오빠라면 아카이라는 성을 가져야 하니까 아카이 성을 가진 사람이 또 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카이 성을 가진 사람은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이 세라의 오빠라고 밝혀지게 되는데, 세라의 두 번째 오빠는 하네다 가온의 양자로 들어간 하네다 슈키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네다 슈키치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쇼기를 잘하는 천재였고 유미란 숙녀과 사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코난급의 천재라고 볼 수 있는 이상윤도 슈키치를 일본 제1의 두뇌라고 말하기도 했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상윤과 코난은 추리력이라는 방면에서 천재라면 슈키치는 암기력 부문에서 전세계 탑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라의 가족들에 대한 떡밥들은 다양한 에피소드에서 풀려나가다가 잔물결의 마법사라는 에피소드에서 세라의 가족들이 모두 나오게 되며 세라의 가족 구성원들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물결의 마법사라는 에피소드에서 어린 시절의
아비게일 도일이와 미라니를 세라의 가족들이 마주치며 세라와 메리세라가 영국에서 어려진 도일을 알아볼 수 있던 원인이 됐던 거였죠. 이렇게 세라의 가족들에 대한 떡밥도 풀렸었고, 시간이 지나며 코난 최고의 떡밥이었던 검은 조직 보스의 정체에 대한 떡밥도 해결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 해결됐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이 검은 조직 보스의 떡밥은 하네다 코지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네다 코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건 장미가 아포톡신 4869를 먹은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앞서 세라의 두 번째 오빠가 하네다 가문의 양자로 들어간 하네다 슈키치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 하네다 코지라는 사람이 슈키치를 양자로 들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하네다 코지라는 인물도 쇼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남자는 17년 전 어떤 사건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 남자를 죽인 건 검은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함께 죽은 인물이 아만다 휴즈라는 인물이었고, 이 아만다 휴즈라는 인물은 하네다 코지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만다 휴즈라는 인물에게는 아사카라고 불리는 보디가드가 있었는데, 이 코지와 아만다가 살해당한 현장에서 이 아사카라고 불리는 보디가드가 감쪽같이 사라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사카라는 인물이 살인범으로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지가 살해당한 현장에는 PTON이라는 글자를 제외하고 모두 깨져버린 손거울이 발견됩니다. 장미는 그 글자를 보고 원래 있던 글자는 푸돈 마스카라라고 추측을 해줍니다. 코난 이 사건에 뭔가 있음을 깨달았고, 이 살해당한 현장에 있던 그 메시지를 해독해봅니다. 이 메시지를 해독하는 방법은 푸돈 마스카라라는 글자에서 PTON이란 글자를 제외하는 방식이었고, 그 결과 U 마스카라라는 글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글자를 에너그램하여 아사카와 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아사카라는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이고, 검은 조직의 2인자인 럼도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분명 제가 카라스마의 떡밥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었는데, 왜 아사카와 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 U 마스카라라는 글자를 에너그램하면 아사카 럼이라는 글자 말고도 카라스마라는 글자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 덕분에 코난은 검은 조직의 보스가 세계적인 대부호 카라스마 렌야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였죠. 이 카라스마 렌야라는 인물은 모여드는 명탐정들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처음 언급이 됐던 사람으로 50년 전에 99세였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과거에 언급됐을 때도 실루엣만 나왔으며, 직접적으로 카라스마가 검은 조직의 보스다 라고 언급된 에피소드에서도 실루엣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스에 대한 정보라곤 카라스마라는 이름밖에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최근에 명탐정 코너에서 산소호흡기 같은 걸 달고 있는 수상한 노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남자가 검은 조직의 보스다 라고 하는 썰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당연히 이 남자가 보스겠거니 라고 생각했지만, 작가님이 워낙에 통수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대놓고 보스처럼 등장한 이 인물이 보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 조직 보스에 대한 떡밥이 풀리긴 했지만 애매하다고 말을 했던 거였죠. 아마 이 검은 조직 보스에 대한 것은 풀리긴 했지만 아직 더 풀려야 되는 떡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코난에 대해 들은 바에 의하면 와카사 루미와 쿠로다 관리관의 과거에 대한 떡밥도 풀리고, 제가 앞서 17년 전에 하네다 코지와 아만다 휴즈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었는데, 이 사건의 전말도 밝혀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만화책으로도 안 나온 따끈따끈한 에피소드일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제가 그 떡밥에 대해 다 말해드리면 왜 스포하냐 개같은 자식아 라는 식으로 반발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만화책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고 길었던 코난에서 해결된 떡밥들을 알아봤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던 떡밥들이 풀리는 걸 보셨습니까? 아마 코난이 이렇게 장기 연재를 하면서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존나 루즈하게 진행되다가도 한 번에 떡밥을 풀 때 카타르시스를 엄청 느끼게 해줘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떡밥이 풀려서 저희를 재밌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